자, 다시 한번 비용 함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인투이션으로 한번 얻어보도록 합시다. 그 아까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세타 제로를 우리가 0으로 놓고 계산을 했는데, 이번에는 세타 제로를 0으로 놓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값으로 생각했을 때 하이퍼세시스를 다시 보면 h of x는 세타 제로 더하기 세타 1 x, 즉 구해야 될 파라미터가 두 개인 거죠. 세타 제로와 세타 1.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비용 함수에도 영향을 주죠. 왜냐하면 비용 함수 계산할 때 우리의 하이퍼세시스 값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이퍼세시스 값은 주어진 그 두 개의 파라미터로 우리가 포뮬레이션 된 요 식입니다. 그리고 그것과 주어진 y 값과의 차이를 제곱해서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눠주는 평균 오차죠. 스퀘어드 에러. 그것을 비용 함수 j라고 놓고 이 비용 함수 j가 최소화될 수 있는 세타 제로와 세타 1, 이번엔 두 개의 값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. 자, 그를 위해서 한번 데이터를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아래에 이전에 봤던 데이터인데요. 포틀랜드 지역의 집 크기에 대한 가격의 분포를 이렇게 X자로 표현된 그 데이터인데, 만약에 우리가 가정하기를 이 데이터의 트렌드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직선과 같다. 물론 틀렸죠. 이렇게 가정을 한다 그러면 우리의 하이퍼세시스가 이제 바뀐 겁니다. 우리의 하이퍼세시스 식이 이제 2차원, 그러니까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갖는 h of x가 된 건데요. 이거는 사실은 세타 1 제로는 50으로, 그리고 세타 1은 0.05를 준 겁니다. 즉 50 더하기 0.06x 이런 식으로 계산한 거고, 그러니까 세타 제로가 50인 값이고요. 세타 1은 0.06인 경우에 이 직선입니다.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많은 에러가 날 겁니다.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생각했을 때는 무엇을 한 거냐면 이 j of 세타 1에 대한 그러한 함수 값을 구했던 거죠. 그러기 위해서는 j of 세타 1, 즉 세타 1 축과 그리고 j of 세타 1 축상의 어떤 그래프를 그려서 그것의 가장 작은 요 위치를 찾는 게 우리의 목표였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 세타 1뿐만 아니라 세타 제로에 대한 그런 파라미터에 대한 세타 j 함수의 변화도 그려야 됩니다. 즉 제가 잘 그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또 다른 축이 하나 더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거를 세타 제로 축이라고 가정을 하면, 그러면은 더 이상 이게 1차원적인 커브가 아니라 2차원적인 서피스 형태를 띠게 될 겁니다. 그죠? 어떤 제가 그리기는 잘 못하겠지만 이 서피스 형태로 된 이 j of 세타 함수를 살펴보고 그곳에서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는 그러한 위치를 찾아야 되는 거죠. 그거를 3차원적인 이 그래픽으로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 아래에 그려 있는 그림이 있는데, 지금 보다시피 수평축은 평면상의 세타 제로고요. 한 축이. 그리고 또 하나는 세타 1입니다. 그리고 수직축은 j of 세타 제로와 세타 1 함수. 즉 세타 제로와 세타 1이 변함에 따라서 이 비용 함수 j 값이 크거나 작게 변하게 되는데, 이와 같은 양상을 띌 거란 얘기입니다. 마치 볼 형태, 움푹 패여 있는 형태고, 가장 작은 지점, j 값이 작은 지점 어떤 점이 있긴 있겠죠. 그러니까 모든 서피스는 특정한 비용 값인데, 그 특정한이라는 것은 주어진, 예를 들어서 이 점이다 그러면은 주어진 세타 제로와 주어진 세타 1 값에 해당되는 어떠한 j 값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것을 다 이어주면 이와 같은 서피스 모양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서피스 상에서의 가장 낮은 지점, 그 지점에 해당되는 세타 제로와 세타 1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3차원적인 서피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
뭐 회전시켜 보고 다양한 방향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분석이 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 2차원적인 그러니까 3차원 공간에 2차원 서피스를 그릴 때는 보통 이런 그 3차원적인 서피스 모양으로도 그리지만 컨투어 맵으로 많이 그립니다. 컨투어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지도상에 산의 모양을 그릴 때 등고선으로 그리잖아요. 그래서 그 등고선을 보면 어디가 높은지 어디가 낮은지 그것을 그러한 표현 방식을 컨투어 맵이라고 그러는데 이와 같이 그 두 개의 파라메타에 의해서 결정 지어지는 그 비용 함수 또한 이와 같은 컨투어 맵으로 그려서 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그 위치가 어딘지를 잘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.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찾은 그 하이퍼세시스가 이와 같은 초록 그 파랑색 그 직선으로 찾아졌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자, 파란색 직선을 찾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세타 제로와 세타 1을 그 찾아낸 거죠. 그 세타 제로는 어디겠습니까? 당연히 y축과 그 만나는 지점이니까 이거를 조금 익스텐드 했을 때 여기 어디겠네요. 그러면 한 75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요 지점은 한 750 정도. 자, 그리고 그 네거티브한 그 마이너스 값의 어떤 기울기를 갖는 세타 1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세타 제로 값이 750이고 세타 1은 우리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이 데이터들과의 차이를 우리가 다 구해서 평균을 낸 그것의 차이를 평균을 낸 값이 여기에 컨투어 맵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 그 직선이 얼마만큼 잘못됐는지를 나타내는 것은 한 점이죠. 어느 지점입니까? 지금 J 오브 세타 제로 세타 1의 그러한 그 평면상의 그림을 지금 컨투어 맵으로 보고 있는 건데 당연히 지금 여기 제일 동그라미가 작아지는 요 지점 가운데 지점이 가장 작은 값이 가는 거고요. 이 바깥으로 갈수록 큰 값을 갖는 거고 이 컨투어 직선이 나타내는 거는 동일한 그 비용 값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 위치를 우리한테 얘기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그 초록색 라인에 어떤 점이 여기도 있을 수 있고요. 그죠?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요 세 지점 모두 다 비용 값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. 하지만 어떤 거에 달라요? 이것을 그 수직으로 이렇게 쭉 내렸을 때 예를 들어서 한 1250 정도 되네요. 그리고 이게 시타 제로 값입니다. 세타 제로 값이 1250이면서 한 세타 1 값은 한 0.1인 그죠? 한 요 정도일 것 같아요. 그런 위치에 세타 제로와 세타 1이 그 요런 조합 1250과 그 0.1일 경우에 또는 여기 보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충 한번 해봅시다. 한 800이라고 그럴까요? 800과 요건 한 0.2라고 한번 임의로 해볼게요. 0.2 지점 등등 이러한 지점에서의 그 소위 비용값이 똑같다는 얘기죠. 요 라인에 있다는 얘기는. 그런데 지금 사실 여기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. 지금 그 조금 전에 지우개로 다 지워지는군요. 자, 여기에 지금 작은 x가 하나 표현되어 있는데 이 지점은 뭐냐면 주어진 요 직선이 갖고 있는 에러의 그 평균 값이라는 얘기입니다. 데이터에 대한. 한번 요거를 또 그 세타 제로와 세타 1 값의 위치를 한번 찾아볼까요? 요게 한 얼마일까요? 대충 한 뭐 750, 우리 아까 찾았었죠? 이게 한번 익스텐션 하면 750 정도일 것 같은데 750 위치일 겁니다. 거의 750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쪽으로 쭉 가보면은 마이너스네요. 그죠? 마이너스 0.15 정도, 0.15 정도.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0.15 라는 값을 갖는 그러한 그 직선인 걸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것들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그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이 직선과의 그 차이를 한번 구해 본 건데 그 차이가 요 지점에 해당되고 그것보다 또 다른 그 위치에 해당되는 그 다른 직선을 그리면 또 다른 우리가 값을 갖게 되겠죠, 당연히. 그래서 그걸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? 지금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또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걸 좀 내려볼게요.
자, 요번엔 직선을 좀 수평으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. 그러면은 이 하이포세시스는 당연히 어떠한 특징을 가질까요?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세타 제로 값이 바로 여기고요. 한 360 정도가 360 정도 같아요. 그죠? 그리고 세타 1의 값은 이것의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0이네요. 그죠? 수평선이니까. 그러니까 아마 여기 세타 제로는 360 정도. 한번 요 내려가 볼까요? 요를 쭉 내리면 아마 360 정도 되겠네요. 그리고 수평축으로 이렇게 익스텐션 하니까 맞네요. 그죠? 세타1은 0인 지점. 그러면은 좀 더 컨투어 위치상으로 아까는 여기 어디였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이것이 이만큼 이쪽으로 작아진 거를 알 수 있고요. 우리가 이 데이터들과의 차이를 비교해 봐도 아까보다는 조금 더 데이터의 차이가 줄어들었을 거라는 예측이 가능한 그러한 자료입니다. 자, 그러면 또 다른 자료를 한번 또 다른 세타 제로와 세타 1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그렸는데 지금 이것이 더 좋아지고 있긴 있네요. 위에 것과 같이 한번 비교를 하면서 볼까요? 자, 위에 거에서는 더 나빠졌네요. 죄송합니다. 여기서는 컨투어 맵 두 번째 바로 옆에 있었는데 여기서는 하나, 둘, 셋, 세 번째 뒤에 있으니 더 커진 오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생겼네요. 그죠? 지금 보면은 역시 이거는 450 정도, 그죠? 수직축으로 내렸을 땐 한 450이 아닌가 보네요. 400 약간 조금 이 그래프가 일치하진 않는 것 같은데, 그리고 약간의 네거티브한 슬로프를 갖는 그 지점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고요. 또 좀 더 데이터에 근접한 그러한 직선으로 걷을 때는 이 비용값이 굉장히 작아져서 중심에 그러니까 가장 작은 곳에 거의 근접한, 완벽하게 근접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근접한 것을 알 수 있고, 그때의 H1과 그때의 세타 제로와 세타 1의 값이 바로자면 우리가 원하는 세타 제로와 세타 1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것이 아마 220 정도 같고요. 그죠? 그리고 여기 기울기는 여기서 보면 한 0.15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.